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연지는 연아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연아야, 나 너를 사랑해. 그냥 언니로서가 아니야? 더 깊이, 더 아프게. 연아의 눈동자가 커지며 그녀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연아는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언니, 미쳤어. 우리는 쌍둥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연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연아의 치마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아는 이미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을 망치지 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연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날 쌍둥이 자매의 세상이 갈라졌다. 연지와 연아는 서울의 한옥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곳이었다. 부모님은 작은 한복 가게를 운영하며 자매를 키웠다. 쌍둥이로 태어난 그들은 서로의 거울이었다. 같은 검은 머리카락, 같은 아몬드 모양의 눈, 같은 미소. 하지만 연지는 항상 연아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연아는 밝고 사교적이었고 학교에서 인기 많았으며 대학에 가서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을 좇았다. 연지는 조용한 문학 소녀였다. 책 속 로맨스에 빠져들었고 그 로맨스는 점점 연아를 향해 기울었다. 어릴 적부터 연아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연아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이마에 손을 얹는 그 순간이 연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쁨이었다. 그 고백은 우연히 터져나왔다. 대학 졸업 후 연아가 첫 직장에 들어간 해 여름. 두 자매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떡볶이를 싸들고 자전거를 타며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연지의 마음은 이미 폭풍이었다. 연아야, 너 없인 나 못 살아. 그 말은 술기운에 나온 고백이었다. 연아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보수적인 가족, 이웃들의 시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차별 소식. 연아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지를 밀어냈다. 언니, 너 미쳤어.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해? 나까지 같이 망가지게 할 거야. 연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이후 연아는 연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SNS도 차단했다. 연지는 혼자 남겨졌다. 수년이 흘렀다. 연지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으로 이사갔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LGBT 문학을 전문으로 다루는 책을 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연아의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연아의 소식을 훔쳐보았다. 연아는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패션쇼 사진과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사진이 올라왔다. 연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연아야, 너 행복한가 봐.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연지의 삶도 변했다. 출판사 동료인 수진과 가까워졌다. 수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레즈비언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책을 논의하며 밤을 새웠다. 연지는 수진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연아의 그림자였다. 연지 씨, 당신은 아직 그 사람을 놓지 못했어요. 수진의 말에 연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족일 뿐이야. 그러던 어느 가을날 연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지야. 연아가 사고 나서 연지의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연아는 패션쇼 준비 중 스튜디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기억 상실증이 왔다. 누구세요? 연아가 연지를 보며 물었다. 연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왔다. 서울의 병원 복도, 가을 단풍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연아의 병실은 하얀 시트와 꽃다발로 가득했다.
하지만 연하의 눈은 공허했다. 언니. 당신이 언니라고? 왜 나 기억 안 나?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지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연하야.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부터 시작하자. 그날부터 연지의 삶은 연하를 중심으로 돌았다. 그녀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연하의 곁을 지켰다. 엄마 아빠는 연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연지야, 너 왜 이렇게까지? 연하가 너를 미워했잖아. 아빠의 말에 연지는 대답했다. 아빠, 우리는 쌍둥이에요. 한 몸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고백의 상처, 거부의 아픔이 이제 기회가 된 것이다. 연하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한, 연지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두 자매는 매일 이야기를 나눴다. 연하는 연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언니, 당신 목소리 좋아. 따뜻해. 연지는 그 미소에 가슴이 벅찼다. 한국의 가을,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함께 걸었다. 북촌의 한옥길, 연하의 손을 잡고. 연하야, 이곳이 우리 집이야. 기억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은 시작되었다. 연하의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연하의 회복을 돕기 위해 왔다. 연하야, 나 민준이야. 내 남친. 연하는 혼란스러워했다. 남친. 그런데 왜 언니가 더 가까워 보이지? 민준의 시선이 연지에게 차가웠다. 그는 연지의 비밀을 알았다. 과거, 연하가 울며 털어놓았던 그 고백. 당신 때문에 연하가 고통받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의 말은 연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지는 물러서려 했지만 연하가 말했다. 언니, 가지마. 당신이 필요해. 그 말에 연지는 머물렀다. 하지만 민준의 존재는 자매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연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려 할 때마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언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연지는 울었다. 미안해, 연하야. 하지만 후회 안 해. 시간이 흘러 연하의 상태는 나아졌다. 하지만 회사는 그녀를 압박했다. 디자이너로 복구해야 해. 기억 상실. 그건 핑계야. 상사의 말에 연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연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자신의 저축으로 연하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심지어 LGBT 커뮤니티에서 모은 기부금을 썼다. 연지야, 왜 이렇게까지? 연하가 물었다. 연지는 미소 지었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말에 연하의 눈이 흔들렸다. 과거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고백의 밤, 비가 내리던 그 골목. 언니. 너를. 연하의 목소리가 끊겼다. 연지는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 자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겨울이 서울을 덮쳤다. 눈이 소복이 쌓인 북촌의 골목은 고요했다. 연하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연지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안식을 주었다. 매일 아침, 연지는 따뜻한 호떡을 사서 병실로 가져왔다. 연하야, 먹어봐. 우리 어릴 적에 엄마가 해주시던 거랑 똑같아. 연하는 웃으며 받아들었다. 언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다정해? 나 같은 사람한테. 연지의 가슴이 아렸다. 너 같은 사람. 너는 내 전부야.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삼켰다. 대신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쌍둥이 시절 이야기 해줄까? 내가 항상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우는 거 기억나? 연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그 순간 연하의 손이 연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둘을 흔들었다. 민주는 점점 더 집요해졌다. 그는 연하를 회사로 데려가려 했다. 연하야, 내 꿈이 패션이잖아.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연하는 주저했다. 민준 씨,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준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그는 연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연아를 유혹하는 거지? 그 고백, 아직도 살아있어. 연지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연아는 내 동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이 연아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준은 웃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연아의 회복을 방해하지 마. 그녀는 나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은 연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결혼. 연아가 남자와?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듯 했다. 연지는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강남의 작은 바,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서. 수진아, 나 연아를 포기해야 할까? 수진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연지 씨, 당신의 사랑은 진짜예요. 하지만 강요하면 안 돼. 한국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잖아. 가족, 직장, 이웃. 모든 게 우리를 짓누르죠. 수진의 말은 연지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서 활동했다. 퀴어 퍼레이드에서조차 경찰의 시선이 따가웠다. 연지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는 거리,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외로움. 그래, 하지만 연아가 필요해. 그녀 없인 나도 없어. 연아의 기억이 돌아오는 날이 왔다. 새벽, 병실에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언니. 왜 나한테 그런 짓을? 연지는 달려와 안아주었다. 연아야, 진정해. 그건 실수였어. 하지만 연아는 밀어냈다. 실수. 너 나 사랑한다고? 우리는 자매야. 쌍둥이. 세상이 어떻게 봐. 연아의 눈물은 연지의 어깨를 적셨다. 그날 연아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연지의 아파트로 왔다. 언니,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기억이 다 돌아오면 어쩌지?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원룸, 한강이 보이는 창가. 두 자매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일상은 조용한 로맨스로 물들었다. 아침에 연지가 차를 끓이면 연아가 옆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언니, 이 디자인 어때? 한복과 모던 패션을 섞은 것. 연지는 감탄했다. 아름다워, 연아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지. 저녁에는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길거리 음식, 떡꼬치와 호떡의 향기. 연아의 손이 스치면 연지는 숨을 죽였다. 연아야, 미안해. 과거 일로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도. 생각해봤어.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나 자신 때문이었어. 나도. 너한테 느꼈으니까. 그 말에 연지의 세상이 멈췄다. 연아의 뺨이 붉어졌다. 어릴 적부터 너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 우리 가족, 사회. 모든 게 무서웠어. 그 고백은 자매의 관계를 바꿨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이 길어졌다. 한강 다리에서 별을 보며. 연아야, 우리. 가능할까? 연지가 물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봐야지. 언니, 나 믿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연아의 회사를 통해 압박했다. 연아, 내 디자인을 내가 도와줄게. 대신 그 여자랑 떨어져. 연아는 거부했다. 민준 씨, 우리 끝났어. 민준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연지의 비밀을 회사에 흘렸다. 출판사, 아니 이제는 연아의 패션 회사에. 연지라는 여자가 자기 동생을 유혹해. 레즈비언이야. 소문은 번졌다. 연아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연아 씨, 내 가족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복귀 안 돼? 연아는 무너졌다. 언니,
다 내 탓이야. 왜 나한테 왔어? 그녀의 외침은 연지의 가슴을 찔렀다. 연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그날 밤 연아는 집을 나갔다. 눈보라치는 서울거리, 그녀의 실루엣이 사라졌다. 연지는 미치도록 찾았다. 지하철, 카페, 한강공원. 연아야,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쳤다. 마침내 연아를 찾았다. 북촌의 한옥 지붕 아래 눈 쌓인 마당에서. 연아는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 나 무서워.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연지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싸우자. 모든 걸 걸고.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지만 자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연아는 직장을 잃었고 소문은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엄마는 전화로 울었다. 연지야, 연아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웃들이 수군거려 아빠는 침묵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그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연지는 모든 걸 걸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숨겨진 사랑의 그림자를 출판했다. 그 책은 연아와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담았다. 쌍둥이 자매의 금지된 사랑, 사회의 압박. 출간 즉시 논란이 일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는 지지받았지만 보수 언론은 가족 파괴라고 비난했다. 연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연아는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언니, 이게 우리 이야기야.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연아야. 숨길 수 없었어. 너를 구하기 위해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구하다, 아니.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하지만 그 책은 기적이 일으켰다. 연아의 디자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팬들이 연아의 패션은 사랑의 표현지라고 응원했다. 그녀는 독립 브랜드를 시작했다. 작은 작업실, 한옥 스타일의 스튜디오, 연지는 그곳을 도왔다. 연아야, 내 꿈 포기하지 마. 두 자매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바느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준이었다. 그는 연아의 디자인을 훔쳐 자신의 회사에 팔았다. 연아야, 내가 약해질 때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연아의 브랜드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법정 소송, 언론 플래시. 연아는 무너졌다. 언니, 다 끝났어. 나 때문에. 연지는 분노했다.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민준을 추적했다. 그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민준 씨, 왜 그래? 연아를 사랑했다며 민준은 비웃었다. 사랑. 그건 소유야. 너 같은 괴물이 끼어들면 안 돼. 그의 말은 연지의 트리거였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놓고 대화를 했다. 증거였다. 이건 범죄야. 연아의 디자인을 도둑질한 거. 고조는 법정에서 터졌다. 연지는 증인으로 나섰다. 민준 씨는 연아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그녀의 기억 상실, 우리의 관계. 법정은 술렁였다. 변호사는 물었다. 당신과 피고의 관계는? 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매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 고백은 전국 뉴스에 실렸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었다. 일부는 가족의 수치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사랑의 용기라고 찬양했다. 연아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언니, 왜 모든 걸 밝혔어? 연지는 안아주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 이제 숨기지 마. 소송은 연아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는 감옥에 갔고 디자인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은 두 자매를 버렸다. 너희들 집으로 오지 마. 아빠의 마지막 말. 연아는 울었다. 언니,
우리 외로운 것 같아 연지는 그녀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다리 위, 연아야, 우리는 서로 있잖아. 그게 전부야.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사랑해, 연아야. 나도. 언니. 여름이 되자 자매의 삶은 안정되었다. 연아의 브랜드는 성공했다. 쌍둥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컬렉션, 한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옷. 연지는 책 판매로 안정을 찾았다. 그들은 작은 집을 샀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와 오름이 보이는 곳,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연지가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연아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연지는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트로트 가요. 엄마가 부르던 그 노래? 가을이 다시 서울을 물들였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연지와 연아는 서울로 돌아왔다. 연아의 패션쇼가 열렸다. 명동의 대형 홀, 플래시가 터지는 무대. 연아의 컬렉션은 쌍둥이 테마였다. 검은색과 흰색 한복,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아름다워. 연지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쇼 끝, 연아가 무대에서 내려와 연지를 안았다. 언니, 고마워. 내 덕분이야.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두 자매의 포옹이 뉴스 헤드라인이었다. 레즈비언 쌍둥이 자매의 사랑 이야기.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감동적이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변태라고 조롱했다. 연아의 브랜드는 보이콧 운동에 휘말렸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많았다. 퀴어 커뮤니티가 모였다. 이태원의 바에서 파티를 열었다. 연지 언니, 연아 언니. 용기 줘요. 젊은 레즈비언들이 말했다. 연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모두의 이야기. 연아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나는 내 언니를 사랑해요. 쌍둥이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가족과의 화해는 예상치 못했다. 겨울, 설날.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연지야, 연아야. 들어가도 돼. 그녀의 손에는 떡국 그릇이 들려 있었다. 아빠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너희를 받아들일게. 눈물이 흘렀다. 북촌의 한옥마당, 눈 쌓인 지붕 아래. 내 식구가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다. 엄마, 우리. 변한 거 없어요? 연하가 물었다. 엄마는 손을 잡았다. 사랑이면 돼. 가족이잖아. 그날 자매는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요, 아빠 엄마. 숨겨서 아빠는 한숨 쉬었다. 한국 사회가 어렵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돼. 최종 고조는 연아의 건강이었다. 기억 상실의 후유증으로 그녀의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수술이 필요해요. 위험하지만 연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걸 걸었다. 책 로열티, 브랜드 지분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했다. 연아야, 살자. 함께 수술실 앞 연지는 기도했다. 한국의 사찰처럼 손을 모아. 부처님, 제발 이 수술은 성공했다. 연아가 깨어났다. 언니. 나 살아있어. 연지는 울며 안았다. 그래, 영원히. 결말은 제주도의 바다였다. 여름 끝, 파도 소리 속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연아야, 후회 없어. 연지가 물었다. 연아는 미소 지었다. 전혀. 너랑 있으니까.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의식, 친구들과 가족만. 흰 한복을 입고 바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서약의 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 용기와 용서의 이야기. 연지는 책을 마무지었다.
사랑은 거부당해도 구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 한강의 바람처럼 자유롭게.